네, 마켓 디너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탱커벨 김태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트레스 볼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아니면 불안할 때 손에 꼭 쥐고 계속해서 주물럭주물럭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데요. 제가 마켓 디너를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스트레스 볼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많이 피곤하시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스트레스 싹 날리시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위너 종목까지도 받아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끝까지 저희 함께 하시면서 위너 종목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파트너님 소개해 드릴게요. 단타 마스터 윤한식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또 지난주 금요일에 뵙고 네. 또 오늘 뵀는데 메이크업한 얼굴이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찍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자, 오늘 저와 함께 첫 번째 방송을 또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아까 스트레스 볼처럼 그런 행복감을 드리고 스트레스도 완화드리고 또 위너 종목도 선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각오 한마디 또 들어봐야겠죠?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고 굵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직장인분들이나 수익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어려운 장세입니다. 간밤에 미국 장은 올라도 다음날 보면 국내 증시는 지지분난 장이 요 며칠 계속되고 있고 내 종목은 안 가고 사실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자칫하면 소외받기 쉬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정말 신선하게 살아 움직이는 화로회처럼 정말 신선하고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빠르게 매매하고 주식창을 빠르게 스트레스 없이 닫아버리는 그런 매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셔서 그만 이제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요. 아침에 빠르고 쉽고 간결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주식 매매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 마스터라고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 단타 마스터가 아침에 그냥 회치우고 네. 스트레스 볼도 필요 없는 맞습니다. 스트레스조차 받지 않는 네. 그런 세상을 열겠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단타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금 두려운 감도 있거든요. 네. 마스터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네. 어려워하시는 게 단타를 하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른 국가에 비해 큰 시장에서는 사실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막 잠도 못 들고 맨날 이 주식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으실 텐데 사실 아침 10시 이후에 내가 매매를 쉬고 아침에 잠깐 수익 보고 매매를 끝내게 되면 내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 또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회전율을 빠른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타의 장점을 극대화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대내외적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장은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좀 더 안전하고 빠른 회전율을 가져가는 매매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고난 끼가 있으시다라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그 끼를 저희 마켓 디너에서 마음껏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흐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8% 상승하면서 2,866.0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56% 하락한 839.6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8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강보합권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덕분인 것 같습니다. 3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주가 상승 견인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개인만이 또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장 초반부터 힘을 잃고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모습을 수급과 이슈 그리고 추세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한번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오셨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입니다. 자, 오늘 수급적으로 일단 조선주가 꽤 강세를 보였는데 네네네. 정말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짝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조선주였습니다. 오, 사랑을 듬뿍 받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이제 사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박스권 하단으로 계속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추세를 살리면서 그나마 미국장의 상승세를 따라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코스피만 계속 상승하는 장세가 연출되다 보면 대형주 또는 금융주들 위주로 시총이 큰 종목들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 특히 그 대형 섹터들 코스피에 속한 대형 섹터들 중에서도 특히 조선주 또 코스닥은 그에 연관된 조선 기자재 등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아주 듬뿍 받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 등이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조선 관련주로 전반적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집중되었다는 뜻은 향후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을 좀 더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대형주, 즉 이제 기대감이 큰 섹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네. 한번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영속적으로 수급이 끊기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조선주, 오늘 들어온 수급을 지점으로 당분간 이러한 강력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기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선 섹터에 앞으로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조선주 중에 24종목이 있었는데 무려 21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도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연속적으로 수급이 누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면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한마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한마디를 보내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기름 부은자. 네, 오늘은 맞습니다. 트럼프 데이라고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트럼프 이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여러분들 많은데 네. 또 제가 단타 마스터이니만큼 네네네. 이 테마주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짧고 굵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트럼프 재선 관련주들 하면 사실 눈에 띄는 섹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피격을 당했으나 이제 기자들 그다음에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강하게 불끈 들어 올리는 모습을 취하면서 이 지지 등의 결집도가 상당히 대단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조심스럽게 좀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부터 이 트럼프 재선 관련주가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타트를 먼저 끊어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가장 먼저 이슈가 된 이유를 우리가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재선에 나가기 전부터 강조하던 게 있었어요. 이 나토, 그다음에 세계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방위비를 좀 더 증가를 시켜야 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마구마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라는 데 좀 무게를 두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다급해진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조기에 휴전 협상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터지면서 이제 이 재건 관련주가 가장 먼저 부각을 받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재건 관련주와 더불어서 쌍둥이 매매로 가는 것이 바로 방산 관련주인데 이 방산 관련주를 보자면 특히 우리나라가 사실 이 재래식 전력에서는 세계 5위권, 6위권입니다.
핵무기를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K9 자주포, 특히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나 미국의 M1A1 전차 등과 더불어서 사실 가격은 그 반값인데 성능은 이런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실 성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방 국가들에게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서방 세계 국가들은 사실 지금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도 사실상 지금 같이 트럼프 재선 관련주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이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타 마스터님이시니까 이렇게 좀 이슈가 펑빵빵빵 할 때 이때 수익을 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안에서 최종 위너 종목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네. 조심스럽게 추리를 해볼 텐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미리 또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슈는 있으나 네. 이 안에 최종 위너 종목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또 미리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 있을까요? 추세 한마디 한번 열어볼게요. 자, 2차 랠리 카운트다운 밸류업 관련주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 사실 최근 밸류업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맞아요. 그 뜻은 사실 코스피가 강하다는 뜻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밸류업 관련주 대부분이 대형주들입니다. 이제 고배당 기업들, 정부가 이 고배당 기업들에 대한 이제 법인세 완화를 좀 추진하면서 네. 이제 증시 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게 이 밸류업, 이 목적 자체의 그냥 의미인데 사실 이 밸류업 관련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밸류업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간 우상향을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좋으면서 뭐 고루고루 다 갖춘 팔방미인격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금융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긴 네네네. 하지만 이 밸류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를 한번 타면요. 그 추세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려는 성질이 큽니다. 즉 어떠한 대형주의 추세가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됐으면 그 상방 추세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강하고 어떤 대형주가 하방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하방 추세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업 관련주 이제 막 상승 추세로 계속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도 이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정부 정책 이 밸류업 관련주 꼭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금융주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싸네라고 또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또 그 안에서 또 최종 위너 종목이 나올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겠는데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잠시 후에요. 저희가 요 세 가지 한마디 중에서 오늘장의 위너 세 종목을 뽑을 거고요. 그리고 그 세 종목 중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최종 위너 종목도 뽑아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또 투자 전략까지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고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금 돌아올게요. 네, 새로운 위너 종목으로 승리를 얻기 전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가락이 아픈 건지 아니면 아프다가 말 것인지 계속 아플 것인지 잘 모르시다면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까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또 진심을 다해서 또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어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페이지 나옵니다. 저도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우리 SY님께서 단타 마스터 윤한식님 환영합니다. 윤한식님 화이팅하고 프로 정님께서도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혹시 함께 하신다면 종목 상담도 신청해 주세요. 많이 받고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 상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까요? 카페24 나왔습니다. 매수가 31,5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더 샀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카페24 오늘 흐름 보면은 3%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38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상승세 좀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42,95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 보이다가 이내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한다 그러고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해서 막 한참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앉았어요. 네. 이거 더 사셨다고 하니까 이때 잠깐 내려가다가 다시금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판단이 옳았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을 보실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더 갈 줄 알았다가 이제 밑에 다시 타고 이때쯤이면 많이 조정을 받았겠지 하고 더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일단은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을 매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들, 우리나라 주력 산업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제 2차 전지 그런 이제 주력 이제 섹터들이 있는데 특히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 자체는 아닙니다. 주력 산업군도 아닐 뿐더러 사실상 성격 자체가 테마주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도 괜찮고 실적이 올해 계속 이제 호실적으로 견인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어디까지나 큰 AI 테마 안에 속하 있는 테마입니다. 테마주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철저하게 그 해당 테마가 시장에서 이슈를 받거나 강하게 거래 대금이 나와줘서 움직였을 때 그럴 때만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이런 테마주들을 잘못 매수했다간 사실 소외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손절선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바로 한번 보시면요. 2024년 6월 19일 날 약 2천억 원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강하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준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강하게 수급을 들어와주면서 돌파해준 자리가 됐는데 특히 근데 이런 상승 파동을 보시면요. 이 파동이란 개념 자체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야지 지지선도 생기고 이제 저항선도 생기는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일수록 갭이 뜬 종목일수록 파동 없이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이러한 지지선은 사실 이제 조정 시에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내일 당장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요. 당장은 25,000원 초반까지도 일단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일단은 오늘 다행히도 밑꼬리를 살짝 달아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까지는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가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요. 당장 25,000원까지는 일단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유심히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고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이 왔을까요? 롯데 에너지 머터리얼즈 왔습니다. 매수가가 65,0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2.59% 하락하면서 45,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속이 좀 타실 것 같은데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좀 어느 정도 수익권인가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내려갈 때 외국인은 또 좀 사고 있어요. 네. 외국인 좀 따라가야 될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이것도
제 정확하게 진단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또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다른 뭐 장비주들이나 이제 동박 관련주, 그다음에 다른 이제 종목들도 대부분 외국인 수급 자체의 상황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대내적인 상황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지어서 보자면 트럼프가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런 친환경 자동차와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관심을 못 받고 있고 소외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전에 카페24 말씀드렸다시피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래도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주도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현금 자체가 정말 급전이 아니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봐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 섹터 전반적인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판가와 출하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 쪽에 일단은 5공장, 6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도 일부 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모두 중국산 동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국산 동박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동박 관련주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약 4만 원 부근만 깨지 않는다면 그래도 중장기 상당 추세선에서 꽤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일단은 하반기 동안 좀 홀딩을 하시면서 꾸준히 끌고 나가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한번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4만 원 지지 여부 보면서 하반기를 한번 견뎌보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고민 상담 이어가 볼게요. 볼까요? 에코앤 드림입니다. 매수가 5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 가지고 계십니다.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에코앤드림 한번 볼까요?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7%대 하락하면서 41,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한 6월 중순, 아니다, 7월 초까지는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위쪽에서 움직였는데 바로 좀 아랫단으로 좀 내려오면서 어제도 하락폭이 좀 컸고요. 오늘도 하락폭이 큽니다. 아까 2차 전지 또 이야기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견뎌볼까요? 근데 사실 이 에코앤드림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결론적으로 호재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사실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게 유상증자도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유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제3자라고 한다면 뭐 이제 그 배정 대상자가요.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 같은 대기업이 이제 유상증자에 들어온다. 이러면 사실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이 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게 어찌됐든 주식 수가 늘어나는 이 증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매물 압박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이제 향후 상승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보다는 일부 이 매물 압박에 대한 좀 압력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종목 자체는 어차피 이 에코앤드림 자체도 제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말씀드린 맥락과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새만금 전구체 공장 증선이 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도 봤을 때 꽤 나쁘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유상증자 영향과 더불어서 좀 매물의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당장은 강하게 음봉으로 지금 차트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노란색 선이 241선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짧은 양봉 도지형 캔들이나 양봉이 나와주면서 지지되는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요. 이때는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 조절을 해보시고 이때 안정적으로 평단 관리를 하면서 내년 초반까지는 좀 바라보셔야 좀 수익권으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내년 초반까지 그래도 좀 인고의 세월을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은 수익권으로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희망적인 또 말씀하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눈사랑님께서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한화고요. 3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본전 올까요? 하고 또 울고 계셔가지고 걱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하나 오늘 0.52%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29,2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좀 가지고 계신지 꽤 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 제 또 이거 맞는지. 네. 이거 또 틀릴까 봐 또 걱정이긴 한데. 얼마 전에까지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좀 탈출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상당히 하나 좋게 봅니다. 다행이다. 사실 좋게 봅니다. 네. 제가 이거 지금 방금 이제 문자를 받아가지고 수급표를 보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금융투자 수급이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걸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뭐 전 직장이 이제 사모펀드,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 수급에 대해서 꽤 좀 깊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 수급만 지금 잡히고 있는데 이 금융투자 수급만 잡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시를 정확하게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자사주 매입으로 잡힌 금융투자 수급일지라 하더라도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총 2주가 넘는 대형주가 갭을 띄우고 지금 계속 지지를 보이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2020년도부터 강력하게 상방 추세 전환을 하면서 지금 박스권 내에서 꽤 오랜 기간 행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번 주에 이 갭을 띄운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다음에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윗꼬리와 매물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앞에 있는 매물 소화를 일정 부분 해낸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지금 보유 가격인 31,000원 부근까지 도달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고 충분히 수익권으로 탈출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사람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대요. 금방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도 살펴볼게요. 이수페타시스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3,2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고점이 아닌가 궁금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오늘 흐름 보면은 1.33% 상승하면서 53,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신데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고점이 아닌가 궁금하네요 하면은 좀 내려오면 어떡하지라고 또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 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네네. 되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AI에 대한 수요는 네.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장에서의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좀 봐야겠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대장급으로 불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사실 기술적 분석 하나로만 봤을 때는 고점 부분이 사실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쉽게 손절할 수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단타 트레이더고 뭐 하지만 그래도 주도 섹터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 생산 능력,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영어로 캐파라고 하죠. 이 캐파의 견조한 수요가 지금 지속적인 다층 회로 기판, 이게 ML이라고 하는데 이게 판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물량 확대로 인해서 사실상 이 이수페타시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 밸류 자체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 AI 워크로드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이 주가 자체도 물론 이제 지금 반도체가 살짝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와 기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에 들어가면 일부 조정을 보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미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로 이미 대장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내려오더라도 이 4만 원 부근만 지지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더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비중을 채우시거나 공격적인 매매를 하실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4만 원 부근 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그럴 때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엉덩이 무겁게 기다려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덩이를 좀 무겁게 그리고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자. 그리고 비중도 조금씩은 모아가면서 확대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요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윤환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이곳에서요, 우리 파트너님의 비결 중에 비결을 다 모아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무료래요. 무료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투자 비결, 비법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해 주세요. 네, 뉴욕 현지 시각 지금 7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흐름과 그리고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윤 우상향 투자클럽 이사님 연결되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뉴욕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한때 나오기는 했지만 기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트럼프 수혜주에 베팅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업종과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시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감세 정책을 확대하며 가상자산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투자자들을 위축시키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경제 상황 및 기업 실적에 여전히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요하게 좀 포인트로 짚어주실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미국 이벤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하루 만에 10%포인트 상승한 70%까지 상승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주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와 비디오 플랫폼 럼블이 전일 급등하였으며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총기 제조업체 스미스앤웨슨, 민영 교도소 운영회사 지오그룹, 가상자산 관련 업체인 코인베이스 글로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금일 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에너지, 제조업과 은행, 세 개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대신 석유와 원자력 에너지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 에너지 업종의 주가 추이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티그룹도 트럼프 대통령 총격 사건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금융산업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니
은행주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차량 전면의 중요한 디자인 변경의 이유로 로보택시 이벤트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로보택시 출시 행사를 언제 개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포했는데 지지 발언으로 리비안과 루시드 등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는 달리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상승세를 이어갈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용 그래픽 처리 장치인 일명 블랙웰의 주문량을 당초 계획보다 25% 늘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주문량을 늘린 만큼 HBM 수요와 더불어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도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직접 투자자분들을 위한 좋은 종목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237.23달러 신고가를 다시 쓴 애플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시가총액도 3조 6천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사상 첫 4조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가을 애플의 첫 AI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낙관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활용했던 것과 같이 생성형 AI로 하드웨어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AI가 탑재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사용자들에게 생성형 AI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13억대의 스마트폰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 가능한 아이폰 기반 업그레이드 비율, 신규 사용자 증가 등을 고려하면 향후 2년 동안 약 5억대의 아이폰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컨텐츠가 주가의 새로운 상승 촉매제가 될 애플. 목표 주가 273달러 보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뉴욕 시장 흐름도 체크해 봤고요. 또 애플 눈여겨보면 좋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윤 우생한 투자클럽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진정화 위너가 될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 한번 내딛어 볼까요? 저는 오늘장 위너 코너로 다시금 돌아올게요. 네, 오늘장 위너입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위너를 차지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하시죠? 앞서서 저희가 시장을 분석하면서 3가지 포인트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볼까요? 일단은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도 기관도 I love 조선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이슈는 기름 부은 자, 오늘은 트럼프 데이.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세는 밸류업 관련주 좋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3가지 포인트 중에 3종목씩 후보군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수급입니다. 태광, STX 엔진, 성광밴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 위너 발표해 주세요.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요. 좋나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여러 가지 조선 관련주가 있는데 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성광밴드였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네. 사실 오랫동안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되게 답답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 다른 조선 관련주와 다르게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던 박스권을 오늘 강력한 외국인 기관의 수급과 더불어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이 일단 바닥권에서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연동하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세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광밴드 오늘 장대 양봉 기준가에서 우리가 충분히 향후 중점적으로 볼 조선 기자재들 중 원픽으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성광밴드가 오늘장 이슈 위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급 위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슈 위너 후보군 공개해 볼게요. SY 스텔텍, 삼부토건, SY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오늘장 이슈 위너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SY 스틸텍입니다. 네. 또 소개해 주시죠. 이걸 테마의 관점에서 좀 풀어보자면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잘못된 매매를 하시고 계시는 게 뭐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은 종목들을 매수하세요. 그죠? 더 올라갈 거라고. 맞아요. 네. 더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네, 거죠. 네. 이제 좀 싸니까 너무 오른 종목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좀 덜 오른 종목은 사자 이런 네, 이제 좀 매매를 하시곤 하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오면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네. 테마의 대장주만 공략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재건주의 대장은 가장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 거래량도 많이 발생한 SY 스틸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공략하는 거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주봉 월봉산 지금 엄청나게 큰 저항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향후 며칠 동안 조정 흐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면 그래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반등 여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테마 같은 경우는 대장을 눈여겨봐야 된다. 대장 중에 대장을 보자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세 위너 후보군 열어볼게요.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중에 추세 위너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세 종목 중에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눈에 띄었던 이유는요? 사실상 근데 이 세 종목들이 추세 자체는 네. 이 금융주들 추세 자체가 다 너무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단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왜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왜 장점 말씀 주셔야지 왜 단점만 이렇게 네네네네.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금융 관련주들은 대부분 시총이 큽니다. 대부분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한 번 상승 추세를 타면 강하게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 성질이 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률을 단기간에 보여주지는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적으로 지금 신고가 돌파 상단의 위치에 있으면서 일봉상 그다음에 한 구간만 넣으면 지금 이제 역사적 신고가로 곧 넘어서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금융지주 한번 뽑아봤고요. 수급적으로도 꽤 양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도 앞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대신 단점은 이 금융지주사 지주사들 자체가 좀 느릿느릿하게 움직입니다. 뭐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뭐 폭등하고 그런 재미는 또 없기 때문에 좀 느긋한 거 좋아하시고 우직한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성맞춤일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제가 오늘 요 추세 이슈 중에 한번 원픽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 요 세 종목을 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성광밴드, SY 스틸텍,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아니 저는 이렇게 순수하신 줄 몰랐어요. 이슈에 있어야 했더니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 진짜. 저 그러면은 우리 이슈에는 어차피 없으니까 SY 스틸텍 차트 한번 보시면서 분석 좀 네.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또 딱 좋아하는 테마 대장주의 차트 분석인데 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주봉 월봉상 강력한 저항대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SY 때 한번 주봉을 보시면 네. 4,500원 라인에 이게 주봉이거든요. 오, 지금 네. 엄청 강한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테마주를 매매할 때 항상 제가 손익비를 강조하는데 이 손익비가 뭐냐면 손절한 구간은 짧고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대 수익값은 큰 구간이 손익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주봉하고 월봉상 이렇게 큰 저항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손익비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손익비가 안 좋은 매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거나 아니면 조정 시 매수하거나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테마 대장주고 테마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조정의 의미, 손익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Y 스틸텍은 그래서 탈락이죠. 탈락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후보가 남았습니다. 성광밴드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중에 최종 위너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어제 방송 보셨다면서요? 네. 갑자기 해야겠네. 두구 자, 최종 위너 종목은 무엇일까요? 두구.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아까부터 네. 계속 사실은 너무 좋게 말씀하시고 표정부터 성광밴드 하실 때 너무 네. 좋더라고요. 네.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투자 전략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 아쉽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이제 수급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역대 최대 거래대금으로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2년 만에 이 역대 최대 거래대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 조선업 관련주들 중에 지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가장 먼저 돌파해낸 것이 바로 이 성광밴드란 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좀 명확하게 존재는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일단은 481선이란 이 거대한 장기평 저항선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또 좋다고 한 이유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바로 수급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이 수급 보시면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 특히 기관 수급 중에서도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수급 등이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사모펀드는 이제 비밀리에 운영되는 사조직이라고 봐줘도 무방한데 이 사모펀드의 수급의 특징은 이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고급적인 정보의 습득이 빠르다는 이 기관 수급의 특징적이 있고요. 연기금은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보았을 때 이 기관 수급만 조금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연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이 성광밴드 향후 주가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 이 가격적인 전략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종가가 약 15%가량 올라주면서 13,330원에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이 마감이 된 부분이 공교롭게도 481선 저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일 뭐 이 저항을 뚫어버리고 갭으로 띄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쩔 수는 없지만 향후 이 종목이 조정이 나왔을 때 약 하단 12,700원 부근입니다. 이 12,700원 부근이 어디냐? 바로 241선 부근입니다. 이 241선과 오늘 종가인 13,330원 부근 이 48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공략해보면 꽤 좋은 평단가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에겐 요즘 같은 유동성이 부족한 장세에서는 손절가 꼭 지켜주셔야겠죠. 손절가 12,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2,500원 이탈 시에는 241선도 이탈하고 다시 이 힘써서 뚫어줬던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 12,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 종목이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목표가 제가 14,000원까지 목표가까지 이렇게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한식 파트너님의 선택은 바로 성광밴드였습니다. 매수가는 12,700원에서 13,3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너 종목과 함께 수익을 딱 쟁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우리 윤환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더 많은 투자법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그나저나 우리 파트너님 내일 아침에부터 또 바쁘시다고 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상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 네네. 하지만 이런 스윙 종목들은 사실 제 주력 매매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 앞에 딱 다 놓고 저도 이제 얼굴 내놓고 방송하는 사람인데 네네. 제가 뭐 못하는 거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이런 분야가 아니라 사실 완전한 시초가 단타 매매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열리는 저희 이데일리온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단기 매매, 단타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 유용한 종목과 종목, 그다음에 저의 단타 관점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너 종목으로 수익을 쟁취한다. 마켓위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10시에 다시금 찾아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